2교시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해고가 뭔지 아시죠? 그만두게 하는 건데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뉘앙스지만 의미는 확실하기 때문에 해고. 업무상 이제 그 태업이나 비행,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는 물론이고 그 업무 수행을 통하여서 이제 그 수혜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좋지 않은 그 태도를 갖고 있거나 또 비행 도덕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그 부정적 행위가 이제 적발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한 번이면 그냥 경고로 넘어갈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책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각서도 받아야겠죠. 다짐도 받고 뭐 가벼운 거면 다짐 받고 하면 되겠지만 이제 좀 무거운 것은 이제 각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재발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그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종결해야 됩니다.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잘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능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윤리성이나 그 책임감, 그것을 확립하는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해고를 결정해야만 되는데 역시 이것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처럼 힘든 거 없죠, 사실. 머리 아플 일이죠. 가슴도 아프죠. 머리 아플 일에.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종결에 이제 종결을 하기 전에 어떤 그 대안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심사숙고 측면에서 종결의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6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슈퍼비전을 다시 제공한다. 기회를 주기 위한 거죠. 일단 종결을 시켰지만 슈퍼비전을 다시 제공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재훈련시키는 거. 같은 말이죠. 또 자원봉사자에게 다시 동기를 부여해 준다. 기회를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이제 다짐을 받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재배치한다. 다른 곳에 배치하게 된다. 또 다른 기관으로 자원봉사자를 의뢰한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죠. 문제가 있는 분을 다른 기관에 보낸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명예롭게 은퇴하게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종결체계의 확립. 두 번째 보면 근신, 자격정지,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성문화된 구체적 정책과 내규가 필수적인 거죠. 근신, 자격정지, 징계, 해고 이거 성문화된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내구 규정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고 사유의 증거를 수집. 증거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증거를 수집하고 자원봉사자 입장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식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징계 수준 고려하고 또 그것을 해고를 결정해서 집행할 때 그 수준, 강도, 그 수준의 그 점진적 징계 체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수준의 그 강도의 강도가 높으면 또 낮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징계 수준을 잘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뭐 누구는 심했는데도 봐주고 누구는 심하지 않았는데 해고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정하고 공평한 집행 절차를 수립해야만 됩니다. 또 동료 자원봉사자에 의한 재검토 과정. 동료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항소 절차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죠. 해고된 자원봉사자는 더 이상 기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는데도 알리지 않으면 충격이죠. 다른 동료들이 같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하는데 나 거기 떠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죠. 종결을 위한 이제 면접의 원칙, 종결. 해고 전에 이제 그 일을 중단시키는 거죠. 빠르고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종결하려면. 그 다음에 논쟁이 아닌 통고. 그 다음에 상담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명할 시간을 주면 안 되죠. 질질 끌게 되고. 그래서 종결을 한 면접의 원칙인데 면접은 상담이 돼서는 안 되고 면접하더라도 이제 통고식으로 하게 되고 상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고 통고 후에는 불필요한 불필요한 어떤 절차가 필요 없죠. 그 필요한 사후 조치를 분명하게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또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해고하는 사람도 어렵죠. 당하는 분도 기분 나쁜 일이지만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보면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 못지않게 그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비전의 주요 원칙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긍정적인 측면.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는 그 부정적 측면을 우리는 좀 고려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는 긍정적 측면. 그래서 우리는 그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둬야지 사소한 것에서 이제 출발하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서는 안 되겠죠.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진단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더 발전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격려도 필요하고 칭찬도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 이렇게 간단 얘기가 아니라 인식을 억제해야 된다. 그 다음 바람직한 피드백은 또 자원봉사자들을 동기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자원봉사 관리자와 또 직원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와 항상 그 슈퍼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둬야 되고 부정적 측면에서 출발하는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그
부정적 측면을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겠죠. 항상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항상 진단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적절한 보상을 수행할 때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업무에 안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는 중점을 두고 슈퍼비전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직장에 여러분이 취업을 했다면 이런 것들은 미리 숙지하고 현장에서 안 알려주죠. 자세하게는 적절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뿐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이고 이런 상세한 지식도 필요하죠. 간접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여러분이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성취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성취한 것을 인정하는 거. 유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 상태를 이렇게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성취를 했으면 그 성취한 결과에 대한 인정도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 동기, 또 욕구, 또 어떤 개별성, 또 어떤 그 동기 부여를 위한 어떤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동기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동기가 없으면 행동도 없죠. 그러니까 동기화 되지 않은 행동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그 동기가 있으면 그거는 행동으로 표현되거나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인 내재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동기와는 관계없죠. 왜냐, 개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변화는 그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이거는 그 어떤 그 불손한 태도라든지 비행 뭐 이런 거에서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자각하고 깨닫고 다시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동기가 아니라 그건 내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는 것, 그것도 역시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동기라는 것은 동기부여적 보상이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것, 이거 해당되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열심히 했으면, 성과를 올렸으면 거기에 보상이 주어질 때 다시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동기화죠. 동기화.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동기부여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쉽지 않은 것이죠. 동기화한다는 것은,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개인이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기부여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갖고 있는 욕구를 보상을 통해서 그걸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 이제 폭발력이 있는 거죠. 원래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뭘 끼얹는 거예요. 활활 타게끔. 동기부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동기가 있고, 그 동기를 실천할 때 그 에너지를 갖게 하는 거죠. 기분 좋고 꼭 해야만 되고 안 해서는 안 될 어떤 당위성, 이걸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큰 이득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인식이 되면 열심히 하려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슈퍼바이저는 잘 해야만 됩니다. 또 이제 기본적인 동기화된 욕구가 있는데, 기본적인 동기화된 욕구가 있는데, 그 뭐가 있느냐? 여러분 책에 몇 가지 제시되어 있죠. 인정 욕구.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욕구의 그 어떤 다양성, 그 다음에 어떤 그 욕구의 어떤 권력, 성취 욕구, 또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즐거움을 이렇게 쫓는 욕구, 그 다음에 자기 통제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특별함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이 이제 기본적인 동기화된 욕구들이죠. 동기를 부여하는 욕구의 이제 개별성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동기부여 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조합되었든지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동기가 됐는지 그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질문을 해야죠. 궁금하니까. 그래서 만족감의 정도가 근거가 될 수 있죠. 그 일을 했더니 이렇게 만족감이 이렇게 충만한 경우가 있죠. 어떤 일을 딱 했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그 동기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더 강화된 것은 만족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중요성을 이제 평가해야 됩니다. 그 동기부여의 그 원인이 개인도 만족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 그것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논의해야 됩니다. 이런 예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막연히 어르신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제가 복지지원센터에 제가 방문 서비스 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로 갔습니다. 근데 막연히 이제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이거 동기죠.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데 이제 어떤 청년이라면 그 할아버지를 이제 목욕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면 개인의 동기도 충족이 됐지만 만족감이 있지만 할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없는 할아버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모습, 혼자 쉴 수 없는데 깨끗하게 목욕을 해드린 뒤에 그 밝은 표정, 행복한 표정을 보면 굉장히 기분 좋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논의해서 이분이 그 할아버지가 없고 또 할아버지들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으로 동기로 왔는데 실제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보고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또 오겠다고. 뭐 이렇게 자주 올 수는 없지만 1년에 그래도 몇 해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이라든지 그 다짐 등을 숙지한다면 그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또 요청할 수 있고 또 문의하고 확인해서 올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서로 조율해서 그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도 역시 여러분이 현장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그 목욕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을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또 이렇게 탑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속에. 그러니까 차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목욕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보고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동기부여 욕구의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확인. 그 다양한 동기부여가 되는 그 욕구들의 항목에 그 우선순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왜 결심했는지, 또 동기부여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시도가 좋은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욕 서비스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돕겠다고 왔는데 보상이 이루어졌죠. 그 할아버지가 즐거워할 때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보상. 보상이 꼭 물질만이 아니죠. 어떤 감정에 오는 기쁨도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갖춰야 됩니다. 또 역으로 여러분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경험해보는 것도 좋죠. 여러분이 그런 일도 한번 수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동기부여 이론이 있습니다. 이타주의, 이기주의 이론. 이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기는 자기중심,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런 방향에서 하는 거죠. 이기주의 이론은 자원봉사에서 이기주의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이타주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타주의적 동기 이론은 그 타인의 복지에 대한 비이기적인 그 배려죠.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거죠. 이타적인 거. 다른 사람을 위한 거. 헌신으로서 자기 자신의 복지를 위한 이기적인 어떤 관심을 배제하고 이타적인 그런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타주의적 동기이론. 이기주의적 동기이론은 자아실현, 성취 욕구 등이 자아지향적인 동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봉사활동에서 이기주의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봉사 정신을 얘기할 때 첫 강인가요? 여러분 자원봉사하는 것은 이타주의?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거, 인식하는 거. 나도 쓸모있는 존재네. 세상에서 날 필요로 하구나. 이걸 느낄 때 이거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자원봉사는. 그 할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는 남 돕는 거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아 실현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여 동기는 이기적인 것인데 그 이기적인 것이 내 자아가 성숙해 가는 것, 내 인격이 성품이 내 행동이 성숙해 가는 것, 내 자아,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는 현장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원봉사 활동에서 이타와 이기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이타와 그 이기와 전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결합되고 융합되고 믹서가 된다면 여러분은 좋은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적 교환 이론이 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어떤 보상과 관련시켜서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적 교환 이론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보상이 반드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그 수행 과정에서 그 업무의 보상은 뭡니까? 성취감. 그 다음 소집단과의 관계가 향상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교환도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관련 보상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동정심, 평등의식 이런 거는 뭐 심리적 보상이죠. 사회적 보상은 표창 제도, 상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경력화.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했어요. 고등학생이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시간을 채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확인서 뗄 수 있죠. 대학 입시에 반영한 대학도 있었어요. 요즘 이제 너무 많죠. 과거에는 그게 어떤 특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어떤 경우냐 200시간 이상 한 것을 어느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표창했어요. 공로로. 야, 이 청소년 대단해. 처음이야. 그리고 그 국회의원 상을 딱 받은 거야. 국회의원 상 가지고 대학 입시 때 수시 모집 때 첨부했어요. 전혀 그런 다른 거였죠. 이런 것도 이제 보상이 되죠. 뭐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 또 어느 취업할 때 어느 회사는 사장님이 그 자원봉사 활동이 반드시 제출하라 하고 200시간 있는 사람을 뽑아. 만약에 없으면 150시간. 150시간 미만이면 한 명도 뽑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그 오너의 사장님의 결정일 수 있죠.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그 경력들을 잘 쌓아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여러분은 또 해당이 안 되네. 이제 어디 해당되겠어요? 취업과 관련되겠죠. 지금부터 관리 잘 하세요. 자원봉사활동을 철저히 관리하고 요즘 학점은행제처럼 이런 개인적으로 그 웹사이트에 여러분 신분이 있습니다. 코드 번호가 있으면 자원봉사 관리하는 데서 그 코드 번호를 아니까 여러분의 점수를 채워줘요. 시간을. 많이 채우시길 바랍니다. 1년에 몇 시간 하실 거예요? 4년이니까. 100시간 하실래요? 그건 너무 어렵죠? 최소한 30시간 하면 어떻게 되나요? 120시간밖에 안 되네. 200시간이 쉬운 게 아니죠. 방학 중에 여러분이 꼭 또는 주중에 채우셔서 글쎄 졸업할 때 200시간 플러스 알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지금 반응할까 안 할까요? 반응하겠죠. 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안 봐요. 그런 거 보죠. 그거는 그 증명서 자체는 말이 필요 없죠. 왜냐 자원봉사하는 활동 그 시간에 그가 보고 겪었던 그 수많은 경험들은 그 회사 일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적 보상, 뭐 주차비 면제, 식사비 할인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 보상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 2교시하고 3교시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